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럴수록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다. 지은이는 이름 트라우트 타르, 옮긴이는 장혜경, 발행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모습이 만연한 현대인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은 더욱더 사람들 간의 소통과 자유를 단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면역력은 약해지고 혼술, 혼밥 등 외로움은 사망 위험률을 30% 높이며 이는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고립을 자처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손절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다며 우정을 소환합니다. 35년간 유럽인의 마음을 치유해온 독일의 대표하는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는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스트레스가 치솟는 날, 친구가 던진 농담 한마디에 실소가 터지고 긴장이 풀리고 문득 인생이 막막하고 불안해질 때 친구와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심각했던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위안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저자는 가족이 쉽게 풀 수 없는 끈이라면 우정은 색색의 실로 엮은 끈이다. 친구라는 존재는 세상이 다정한 곳임을 알려준다. 나이가 들면 따뜻한 손과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자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기꺼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등을 토닥여준 친구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관계를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지금 우리 곁에 왜 친구가 필요한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따뜻한 시간을 되찾는 법. 고대 그리스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친구를 보여다오. 그럼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테니. 친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생이라는 무대에 초대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감정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따뜻한 감정을 배우고 삶의 확신을 얻는다. 친구는 서로의 삶을 물들이며 거울을 비춰주는 존재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인 것은 친구들 덕분이기도 하다. 어떤 식으로든 우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정을 누린다. 끊임없이 우정을 향해 손을 내밀고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한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깨닫는다. 친구와 함께하니 참 좋다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은 인간이 이룬 성과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것은 삶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결과물이다. 그런데 우정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친구들과 만나 진지하게 우정을 논하지는 않는다.
친구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물으면 머뭇거리거나 회피하는 대답이 돌아온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게. 여행, 책, 영화, 정치, 세상 온갖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정 그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쉬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같다. 우정은 깨질 수 있고 다소 멀어질 수도 있다. 우정은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통조림이 아니다. 그래서 화분에 심은 식물처럼 잘 보살피고 가꾸어야 한다. 모든 우정엔 나름의 시간과 서사, 변화와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문학에서 우정은 자주 춤에 비유된다. 가까움과 거리, 친밀함과 생소함의 영원한 균형 잡기를 표현하는 춤 말이다. 또한 우정은 자발적이다. 꼭 친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없다. 또 그 누구도 우정을 금할 수 없다. 친구는 우리가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다. 어떤 기관이 추천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며 보험이 안정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순전히 우리가 결정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 우정이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인생의 풍요와 행복과 안정을 더하는 힘 때문에,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모든 우정은 작은 우주를 창조한다. 우리는 친구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손을 맞잡고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를 매혹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비판하거나 보호할 수 있다. 가족이 쉽게 풀 수 없는 끈이라면 우정은 색색에 실러 엮은 끈이다. 우정은 가족과 친척, 사랑과 지인 그 중간쯤에 자리한다. 가족과 달리 자발적이고 사랑과 달리 지속적이며 지인보다는 더 깊고 구속력이 있다. 사실 우정을 이루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금을 나누어 먹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된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같이 나눈 친구만이 진정한 우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정은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역사이자 기나긴 대화를 필요로 한다. 우정은 목표가 없고 유효기한이 없으며 경쟁의 야망을 모른다. 우정의 미래는 열려있고 끝없이 발전한다. 우정이라는 우산 속 자리는 넓다. 헛소리, 웃음, 위안, 지혜, 농담이 들어설 자리가 널찍하다. 우정은 다층적이다. 이사를 돕고 돈을 빌려주고 파티를 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놀리고 뒷담화를 하고 싸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신과 세상에 대해 토론하고 침묵하며 곁을 지킨다.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 우정이 된다. 친구라는 존재는 세상이 다정한 곳임을 알려준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닥칠 뻔한 위험을 딴 곳으로 내몬다. 위안이 필요한 우리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다. 나이가 들면 따뜻한 손과 다정한 시선이 필요하다. 나이 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자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보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한다. 우정은 복잡한 주제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만큼 심오하고 대답하기 힘들다.
나 역시 누군가 우정이 뭐냐고 묻는다면 똑부러지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나름대로 그 대답을 찾아보려 한다.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시로 걸음을 멈추기도 하며 때로는 샛길로 빠지기도 하면서 우정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우정의 복잡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나의 노력이다. 이 위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삶을 향한 나의 학구적 태도 때문이다. 나는 배움을 멈추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우정을 빼고 나면 삶에 중요한 것이 별로 없다는 작가 볼테르의 명언에 밑줄을 긋는다. 나 역시 친구들에게서 수없이 많은 것을 배웠으며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궁핍한 존재인 것이다. 그저 나로 존재해도 충분한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살짝 얼이 빠질 때가 있다. 그 가벼움, 그 열린 마음, 그 공감과 유머와 자유가 너무 좋아 잠시 정신줄을 놓는다. 남들이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배반한 그 아무 말 대잔치가 좋다. 친구들끼리 끔뻑끔뻑 주고받는 눈짓은 우정을 가꾸는 최선의 길이다. 둘만 아는 이런 신호가 만족감을 선사한다. 이 친밀한 합의의 전복이 남들이 정한 길을 가지 않겠다는 오기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겠다는 거부가 숨어 있다. 살다 보면 정해진 인생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다. 관찰당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감시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타인의 시선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진다. 다들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계단을 오르다가 혹은 춤을 추다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면 갑자기 자유롭고 우아하던 몸짓이 긴장되고 경련이 일고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진다. 남의 시선이 항상 특정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때로는 그냥 나 자신인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면 좋다.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운 좋으면 가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혹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 순간이 있다. 여기선 불어 나를 꾸미지 않아도 되겠구나. 온전히 나로 존재해도 되겠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결정할 수 있겠구나. 좋은 친구와 같이 있을 때는 내 이미지를 정할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우쭐댈 필요도 굽신거릴 이유도 없다. 우정은 눈높이가 같은 사람들을 한데 엮는 줄이며 그 줄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기에 친구와 함께 있을 땐 사회적 신분 같은 것이 필요치 않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기에 우정의 줄은 수평선에 가까울 것이다. 우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학자들이 우정에 대해 온갖 복잡한 말들을 남겼지만 핵심은 늘 같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친구 사이에선 누구도 상대보다 더 낫지 않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절대 상하관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우정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정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정은 왜 좋은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갑자기 철학적 고민에 빠지게 된다. 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심정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누군가 갑자기 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쉽사리 대답할 수 없다. 생명과 애정, 사랑과 신뢰, 공유와 행복, 우수와 상실과 죽음. 우정은 그 수많은 것들이 공명하는 단순하면서도 다층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정은 뚜렷한 경계가 없어서 제3자는 절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거대하다. 우정은 고민하고 계산하여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다. 우정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의 형태와 스토리가 생기면 우정은 결국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긍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로를 긍정하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쉬지 않고 흐르는 감정과 관련이 있다. 우정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형태를 갖추는 소통의 춤이다. 나의 공간과 너의 공간이 겹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춤, 서로의 거리가 좁혀졌다 멀어지기를 되풀이하는 춤이다. 그러기에 우정에는 영적 동작의 언어가 막힘없이 표현되고 개진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내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 있다. 생일 파티에서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 친구 안나가 따라 일어나 나와 박자를 맞추며 몸을 흔들었다. 그 순간 댄서들이 말하는 내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이 나를 추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다. 옳고 그름은 없고 우리와 음악만이 있었다. 지금 여기만이 존재한다. 지금 여기만이 존재했다. 손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우리를 애워쌌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상상과 동작이 서로 얽히면서 우리는 더욱 섬세한 감각으로 더 멋진 동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놀이처럼 가볍게 몸의 쾌락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었다. 그날의 경험은 오래갔고 우정의 비유가 되었다.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쓸모없어도 되며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순간 그 사람으로 열정적으로 존재하는 시간, 함께 우리가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정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가 필요하다. 강변길을 따라 산책하는 중이었다. 뒤에서 두 여성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바흐라는 이름이 들려왔다. 깜짝 놀라 대체 누가 나의 최애 작곡가를 말하는지 보려고 휙 몸을 돌렸다. 나는 10년 넘게 바흐의 음악과 함께 밤을 지새웠다. 매일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겠지만 바흐의 음악이 없는 밤은 내게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았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함께 걸으며 바흐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걸음을 맞추고 같이 웃고 흥얼거릴 수 있게 되었다. 시계로 가리킬 수 없는 시간, 통제할 필요가 없는 생각들, 새로운 만남의 행복으로 마음을 활짝 열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한다. 하루 일과가 정해져 있고 가족에게 드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나름의 선호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또 나이가 들면 예민해져서 불편한 것을 잘 참지 못한다. 무엇보다 이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 기준을 섣불리 남에게 적용하려 든다. 한 여성 정치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젊은 시절 내 인생은 소개팅이나 신나는 파티 같았다. 뭐든 마음을 활짝 열었고 호기심이 넘쳤다. 그런 내가 충격적일 정도로 쪼잔해졌다. 누구든 만나면 트집거리부터 찾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불평과 비난뿐이다. 아마 기력이 전만 못하고 새로운 사람에게 정성을 들일 여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인간에겐 관계를 맺고픈 욕망이 있다. 다른 이의 심중에 깃들고 싶다는 바람은 삶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나의 바우 친구는 그런 바람을 혼자서 비를 맞고 싶지 않다는 말로 표현했다. 노년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전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감정, 솟구치는 긴장과 기쁨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변화의 욕망과 권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바우 친구를 만나면서 봄과 같은 새 출발의 힘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아니, 순서가 바뀌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늙지 않는다. 예전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은 다른 기적을 경험한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못 보고 지나쳤을 기적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쉽게 찾았다. 함께 했던 걸음, 함께 맡은 나뭇잎과 꽃의 향기, 다채로운 언어로 숨을 쉬는 이 경험 덕에 우리는 행복했고 더 친해졌다. 음악이나 사랑과 비슷하게 우정도 마음을 먹는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시작했는지 이유를 댈 수도 없다. 우정은 지령받거나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그 우정이 튼실해지거나 끝난 후에는 이유를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정이 시작되는 마법 같은 순간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저런 공통점과 유사점을 줄줄이 끌어다가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 나중에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대초엔 감탄만이 있다. 언어를 넘어서는 것, 놀라운 것만 있다. 그 일이 일어났기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시키기에 우정은 그 자체가 이유이고 선물이다. 누가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인가? 어른이 되면 우정의 무게가 변한다. 우정의 표현 방식은 전과 다름없지만 이제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져서 자신이 만든 왕국의 문도 활짝 열 줄 안다. 친구는 내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친구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 된다. 친구는 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책과 악기를 빌려갈 수 있다. 친구에게는 나의 온갖 레시피를 대방출한다. 그 답례로 친구는 다시 자기만의 비법을 숨김없이 털어놓는다. 자전거 수리하는 법, 채식주의자로 그릴 파티를 견디는 법, 나무집 짓는 법, 잊기 힘들 만큼 근사한 차를 끓이는 법, 시가 피우는 법, 선반 짜는 법,
컴퓨터 고치는 법. 나 역시 그 모든 것을 친구에게서 배웠다. 중년으로 접어들면 더더욱 우정의 방식이 달라진다. 감각은 예민해지고 뉘앙스는 섬세해지기에 우정도 더 신중해진다. 친구와 구두는 많을수록 좋다며 오는 친구 안 맞고 가는 친구 안 붙들던 시절은 지나갔다. 이제는 선택과 깊이 신중한 만남이 필요한 시간이다. 누가 내 삶의 중요한 사람인가? 점차 자신의 힘이 깊이를 더하고 밀도를 얻기에 이 질문이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어서 더 섬세하고 명확하며 신중한 고민이 뒤따라온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어주는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고무할 수 있을까? 나는 친구란 서로를 똑똑하게 만들어준다고 적어도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친구와 함께하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에 좁은 생각의 감옥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다. 우정이 깊어지면 우리는 많은 것과 작별을 나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중요한 것에 남은 시간을 쏟고 싶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친구가 줄어든다. 그건 싫어. 그건 내 힘에 부쳐. 그건 너무 얄팍해. 버리고 선택하여 우정의 농도와 깊이를 더한다. 영원히 비슷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느슨하고 짧은 만남 대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바라게 되며 그를 위해서라면 설사 부담과 책임이 따른다 해도 겁내지 않는다. 남은 시간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기에 더 선택적이고 까다로워진다. 우연한 만남의 낭만은 냉철한 계산에 자리를 내어준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자주 묻게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거나 외로울 때 누가 내 옆에 있어 줄까?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이가 누구인가? 한밤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 열어 나야라고 말하면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줄 이가 누구일까? 이런 식의 선별과 절제된 시간 관리가 우리의 모든 활동 반경으로 퍼져나간다. 손을 쓸 때도, 머리를 쓸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우리는 선택하고 절제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러기에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우정의 리듬을 예전보다 더 즐기기 시작한다. 진정한 우정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벌써 한참 전의 일이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늦잠을 잤다. 친구 니콜라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차로 나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시간이 정말 촉박했으므로 그는 자다 말고 일어나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엑셀을 밟아 나를 데리러 왔고 다행히 나는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문제는 돌아가는 길이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는데 지갑을 안 챙겼으니 그에게 면허증이 있을 리 없었고 잠옷 차림인데다 규정 속도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잠옷 차림으로 차 밖으로 끌려 나와
변명을 늘어놓았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미안하기 그지없다. 나는 여기저기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소개했다. 우리의 우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반응이 걸작이었다. 중요한 건 내가 비행기를 안 놓쳤다는 거야.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의 충직한 우정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 그 많은 사건들은 내가 그의 충직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지 말해준다. 하지만 선물은 어느 날 문득 마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우정의 역사에서 자라난 결실이다. 우리는 고단한 시절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눈감아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가 나의 친구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에게도 충성을 바칠 수 있다.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킬러나 정당의 당원이라면 친구가 아니어도 충성을 다할 수 있다. 또 이웃이 나의 부탁을 듣고 나를 공항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었을 수도 있다. 물론 니콜라스와 나의 우정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두를 다 털어놓는다고 해도 그가 나의 친구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모든 이야기는 니콜라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 것은 특정한 이유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리 많은 이유를 댄다고 해도 그 어떤 이유도 우리의 우정을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다. 우정은 동작과 몸짓, 시선과 자세, 개인의 스타일과 목소리, 말투로 표현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림이나 음악도 마찬가지다. 그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남들도 나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작품의 아름다움은 관객의 눈에, 다시 말해 미학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난 그가 좋아, 그가 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때도 바로 그런 의미다. 고르고 고른 표현으로 정성을 다해 설명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남기 마련이다. 한 인간과의 관계는 온전히 말로 옮길 수 없다. 그러기에 나도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경험해봐야 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해. 이것이 결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정의 비밀이다. 물론 우리는 우정이 필요한 온갖 이유를 갖다 댄다. 그 혹은 그녀가 멋지고 지적이며 남을 잘 돕고 총명하며 유머 감각과 패션 감각마저 뛰어나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그저 그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낑낑대는 노력에 불과하다. 모든 설명을 넘어서는 그 무엇은 자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시간에 함께 뛰어드는 것은 친구의 자아,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지극히 개인적인 존재의 깃틀인 것이다. 거긴 소망과 약속도 깃들어 있다. 내게 내 인생의 한 자리를 내어줄 거야. 널 더 많이 알고 싶고 너와 나의 미래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야. 이는 상대방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다.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없어지면 우정은 막을 내린다. 한쪽이 다른 쪽을 자신만큼 걱정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정서적 대화가 사라지면 우정도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경험을 선사한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것이 우정을 살찌우는 긍정적 경험이라고 믿는 동안에는 두 사람은 친구로 남아 서로를 아낄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대로의 그들이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창조하려는 이런 바람으로 우리는 타인의 삶을 내 삶으로 삼는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며 이 친밀함이 우리 두 사람의 내면에 담긴 새로운 가능성과 특성을 불러내리라 예감하기에 적극적으로 낯선 경험에 뛰어든다. 이런 참여가 우리를 지금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며 그것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우리 인생의 멜로디는 이도 화음의 다른 멜로디가 되었다. 그러기에 나는 왜 저 사람과 친구가 되었어? 라는 물음의 몽테뉴에 이 짧은 명언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가 그이고 내가 나이기 때문이지. 신뢰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쌓인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새벽 3시, 당신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 텐가? 누구에게는 절대로 전화를 걸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지 알아내는 데 적절한 질문이다. 왜 신뢰가 구원의 손길일까? 우리가 신뢰를 그토록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신뢰의 선을 잡는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낀다.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신뢰가 없다면 우정도 없다. 친구 임마와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던 그날도 아름다운 신뢰가 가득한 시간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를 감싼 고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늑하고 행복했다. 넌 날 믿을 수 있어? 우정의 깃틀이 되는 그 질문엔 말없는 대답만이 오간다. 쏟아질 듯 하늘을 수놓은 별, 소나무 향기와 바다 내음, 우리의 가슴 가득 채우던 따뜻한 온기. 서로를 더 많이 알기 위해 억지로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 신뢰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의 종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함께 나눈 경험에서 오가는 마음에서 나온다. 난 널 믿어. 어쩌면 이것이 친구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일지도 모른다. 신뢰가 가득한 관계는 불안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식힌다. 지금도 나는 내 친구가 갑자기 스페인에 나타났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지갑을 도둑맞아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집에 들러 내 여권을 챙겨 들고 스페인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 신뢰라는 단어를 부담 없이 입에 올린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는 여행지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 당황해하는 나를 구해주었다. 신뢰는 날씨와 비슷하다.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결국 아무도 모른다. 의미 역시 비슷하다.
나쁘거나 실망할 때만 이야기하니까 말이다. 신뢰도 잃어버리고 나야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믿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다. 옛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다. 불신은 잘난 척하거나 사사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의 몫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신으로 인해 다시 불신의 불을 지핀다. 그 사람 자체가 불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내놓을 테니까 말이다. 불신하면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무엇보다 불신은 우정을 망칠 수 있다. 서로를 염탐하고 살피는 불신의 관계에선 그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열쇠 줄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아무 때나 이용해. 친구가 휴가를 가면서 내게 집 열쇠를 건넨다. 그녀의 신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나를 더 부자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마음의 재산이다. 신뢰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든다. 신뢰는 서로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신뢰는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믿음을 키운다. 신뢰는 강요할 수 없다. 내가 믿는 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신뢰는 서서히 쌓아가며 쉬지 않고 조율해야 한다. 불신은 순식간에 생겨나므로 우정에 금이 가는 것도 한순간이다. 아주 사소한 것, 몇 마디 소문이나 오해도 신뢰는 와르르 무너진다. 친구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건만 친구는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친구에게 정성껏 꽃다발을 선물했는데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불신은 그런 사소한 오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세력을 확장한다. 불신은 스스로 힘을 키운다. 잠깐의 방심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판결을 내린다. 어떻게 될까? 답답한 침묵과 서먹한 거리감이 뒤따른다. 안타깝지만 자존감이 낮을 사람일수록 이런 불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가 쉽다. 근본적으로 불신은 맹목적 신뢰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둘 다 자세히 보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관심을 두지 않고 거리를 취하는 것이 모른 채 방관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는 애정과 교류와 시간이 쌓일 때 자라난다. 신뢰는 경험에서 쌓이고 경험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친구 사이라면 더욱더 신뢰를 쌓기가 쉽다.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겠다거나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된다. 같이 산책 갈래?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잼 만들자. 내가 쓴 글 한번 봐줄래? 이런 작은 만남의 제안이 상대를 신뢰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된다. 거부와 거절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힘든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 나누겠다는 의지와 각오만 있다면 만남의 제안은 계속될 것이다. 신뢰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일단 이 질문에 대답해보자. 당신은 말대로 행동하는가?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동하는가? 내가 건넨 신뢰를 상대가 되돌려주리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원리는 어디서나 같다. 먼저 당신이 시작하라. 확인하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모험에 뛰어들어라.
당신이 먼저 친구에게 신뢰를 선사하라. 그러자면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 그건 역시 신뢰라는 말에 숨은 뜻이다. 친구에게 신뢰를 선사하는 사람은 친구를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뢰의 전 단계다. 신뢰는 신뢰성으로 시작된다. 둘 다 우정의 기본 원칙인 상호성을 따른다. 받으면 준다. 여기에 너그러운 마음까지 보탠다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비밀이다. 신뢰는 미래로 향한 창을 연다. 이곳에서 친구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뢰는 결국 나만의 착각이어서 실망으로 끝날 위험을 안고 있다. 친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증은 없다. 어쨌든 이소부와 곰과 두 친구처럼 위험에 빠진 친구를 두고 나 혼자 살자고 내빼는 친구는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우정의 깃틀이 되는 최고의 가치는 결국 신뢰이기 때문이다. 외톨이건 친구가 많건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우정이라는 가장 가깝고 확실한 행복을 되찾는 법, 그럴수록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